CJ제일제당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4.2%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산출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표준적 예제라는 제목으로 저의 그 스루프 분석은 이 이론의 표준적인 예제로서 이런 예제를 제공함으로써 저의 그 방송을 애독해 주시는 분들은 간접적인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5월 31일자로 CJ제일제당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공시를 했는데요. 주요 목차고요. 이것은 이제 스루프 타임즈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8,21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3.9%가 감소했습니다. 이 원가회계가 그 재고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판매관리비가 3.9% 증가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영업이익은 53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2.7%가 감소했습니다. 재고의 감소는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 영업이익을 가공비액만큼 줄인다. 이렇게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원대로서 4.1%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하락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스루풋 회계 개념을 아는 경영자가 있다면은 재고를 감소시켜 실제 그 영업이익보다 적게 그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여기 하기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52.7%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루풋장은 4.2%뿐이 감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여기에서 이제 뭐 밑에까지 쭉 해서 당기순이익까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법인세, 이 세전 이익까지에서 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스루풋 회계의 또 활용을 그 결과로서의 행동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를 하면은 영업이익을 내면은 재고를 증가시키면 된다는 게 이제 우리를 죄송합니다. 세뇌시키고 있는데 거꾸로 원가 회계도 재고를 줄이면은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부터 6월 초부터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생산성이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 임금 결정은 그 생산성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분기에는 그 제일제당이 내역을 이거는 이제 연간 건데 비공개했어요. 그걸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CJ 제일제당 정도라면은 분기에도 이렇게 내역을 공시해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매우 이 섭한 내용이 되겠어요. CJ 제일제당 이 회사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속어로 쓸 때 가오가 있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이 플러스로 표현되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면은 그 재고자산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의 범위로 그 기준을 해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전체 재고자산을 하면은 성과가 저는 왜곡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0.9%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10.7% 감소했는데, 그러나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그 가공 비율은 2%가 증가한 폭입니다. 따라서 그 매출 재료비는 77%로서 그 감소를 했어요. 요거를 보더라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손익계산서에서도 하락 추론, 이 비성분에서도 하락 추론, 동일한 하락 추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좀 잊지 않고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에 큰 차이액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2단계 전체 재고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뭐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또 이게 300만 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년도 1분기에는 그 114억 원이나 차이가 있어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893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779억 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11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런 현금을 못 맞추면은 투명 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2022년도 분기 보고서를 제 아무리 훑어봐도 이 내용을 추적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760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15.2%가 증가가 됐습니다. 직원 수를 또 그 분기에 또 생략을 해가지고 2022년, 2023년입니다. 연간 대비를 해보면은 직원 수는 많이 늘었어요. 연봉 8,24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9.9% 인상시키는 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해도 그러면 월급이 동결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 기업가들이 인본주의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인프레가 됐으니까 올려줘야지. 회사가 안 남더라도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운반비가 8.5%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11.6%, 뭐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지네요. 인건비는 올리는 대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므로 반증을 하셔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1, 2차 계속 하락으로 추론을 했죠. 이게 모순이 생겼습니다. 모순이. 이 모순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투하 자본 이익률은 약간 내려갔어요. 아니, 약간 내려갔어요. 이거 비율로 따지면 9.9%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지만은 비율로 보면은 지금 논의한 내용을 논리 연습을 위해서라도 논리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한다. 그러나 반증이 가능한 것은 원재료 및 상품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성 법정에서 추가 이 투명 증거들을 제시를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를 한다. 또 원재료 및 매입액 이것도 검증을 해서 재고 흐름 데이터로 보여준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제품 및 WCAI 이거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들도 좀 변론으로 논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을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2.5% 단순 평균으로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작년에는 45.8%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재고가 2월이 된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더 상승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품 판매 가격은 1분기에 5.9% 단순 평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데 1, 2차 그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한 거는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요런 경우가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계 투명성은 저는 입증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이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6조 6천억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은 한 2천억 남아야 되는데 483억 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원가 회계는. 왜냐? 재고가 14%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야 이거 해서 저 법인세 절감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경영자는 재고 늘려가지고 그 매출액 안 올려도 3천억 남어. 이렇게 이제 그 재고 생산을 독려하게 되는 이런 그 경영 의사결정에 우려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는 게 없으니까 더 매출을 더 일으켜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5% 정도 더 매출을 해야 원래 계획 2천억대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재고만 14% 올려도 아니 천억이나 더 이익이 나는데 뭘 그러니까 자기네 영업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그걸 아는 그 회계가 그 회계 전문가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저기 생판회의 할 때 생산량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많이 팔아볼게요. 사실은 못 팔면서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끼리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 공장은 생산을 많이 하면은 원가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끼리 그 박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회사가 이 돈이 이 잠기고 그런 걸 모르고 말이죠. 그런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뻔해 안 봐도 스루포 관점으로서는 7조 2천억을 매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6조 6천억하고 이걸 그냥 단가라고 본다면은 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저건 이 가격으로 팔아야 한 2,800억 남는 거로 재고 회전율을 한 4.3%더 증가시키면은 또 4천억 거의 뭐 천억 정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원가 회계 기준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660만 원으로 팔아도 만약에 이 이상 팔면은 이게 안 팔릴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 660만 원으로 판매한다 그래도 해결 방법은 결국 재고 회전율을 왕창 줄여야 됩니다. 스로퍼 관점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올려라 이렇게. 그런데 이 예측 차이가 심한 원인은 매출원가 적용 시 이렇게 뭐 차이가 많냐? 그럼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때문으로 우선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더 연구 과제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어떤 스쳐가는 번개같이 스쳐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봐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딴 데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매트릭스 표로서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할 때 원가 회계의 영향에 대해서 쓴 거고요. 결과를 스루포트 회계로는 이렇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러나 스루포트는 이익이 증가했죠. 그 판매 예가보다 예가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죠. 이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 이 생판에 의해서 생판 처음 본 사람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울 겁니다. 입사 동기끼리도 언제 우리가 입사 동기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은 또 중재자가 나서서 아 이게 우리 선수들끼리 왜 이래? 아이,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결 방법은 저녁 때 회사 돈 가지고 룸사롱까지 가서 술 처먹는 그런 경우도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주가는 시가 31만 5천 원으로서 6만 5,500원이 2021년 말보다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92%.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MSCI인가 그거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서 어떻게 좀 우리도 좀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회사가 우선 투명해야 되고요. 회계가. 그리고 주석 내용도 좀 수준 높게 좀 해주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투명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CJ가 44.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3%. 외국인이 23.9인데 아주 그 삐까번쩍하나. 아까 그 MSCI 그 모건 스탠리 그 인터내셔널 지수죠. 모건 스탠리, 노무라, JP 모간. 이 JP 모간이 그 이제 그 중국에 아주 힘을 쓰는 모건 스탠리죠. 저는 이 모건 스탠리라는 데가 어마무시한 데인 것 같습니다. 저건 모간자 들어가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